안녕하세요. 굴삭기 운전하는 임업후계자 마실입니다. 오늘 영상 이야기는 길입니다. 임업의 시작과 끝,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라가는 영상들이 제 산에 완성된 작업로 포장까지 끝난 길입니다. 오늘은 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끝까지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시간 나실 때 천천히 한번 보세요. 말은 최대로 줄여서 참고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을 사신 분은 늘 이런 저와 비슷한 이런 계획을 세우겠죠. 뭐 산 모양을 그리고 여기는 무엇을 지을까, 또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하고 저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이제 제 산에 완성된 작업로가 밑으로 사진으로 한 장 지나가네요. 이쁘게 작업된 것 같습니다. 이게 12,000평 정도 되는 곳인데, 우선 이제 길을 내기 전에 각자 누구나 똑같죠. 지금 시작하는 분이나 임야를 가지신 분은,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분이나, 그리고 다 끝난 분도 이런 과정을 겪었겠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나에게 맞는, 내 산에 맞는, 그리고 내가 가꾸고 싶은 임산물은 뭘까 하고 아주 기분 좋게 아주 설레는 마음입니다. 네, 임산물은 다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79가지의 임산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산에 맞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나누어 먹고 싶은 것, 그리고 혹시 어떤 분은 또 돈을 하고 싶은 것, 이런 거 있으면 이 중에서 선택해서 약용류로 할지 유실수를 할지 기타 하시면 되겠죠. 양지 바른 곳에는 또 뭘 해야 되겠다 싶고. 참고로 이제 제 산에는 대부분이 호두나무와 그리고 감나무, 그리고 두릅, 그리고 고사리들이 제일 관리하기 쉬운 것들로 저는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때가 재미있습니다. 여기 뭐 할까, 여기는 뭐 할까, 경영관리사는 어디다 지을까. 여튼 이 계획을 세운 것은 근본은 뭐다? 저기에 있는 표시된 7번에 뭐가 생산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가? 길이 없으면 요즘은 아무도 와서 생산도 열려있는 감도 안 따갑니다. 길이 잘 되어 있어도 따갈똥말똥 하기 때문에 길이 중요하다. 요게 이제 작업로 내는 그런 작업. 이제 작업로, 이게 한 350m? 300에 35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작업로를 내야 되겠다고 허가를 받고 작업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허가받은 구역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건 잠깐 제가 영상 보는 것, 사진 잠깐 그냥 보세요. 지나고 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보세요. 복구 계획서 이름만 해도 예치 산출 내역 복잡해. 저거 잠깐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산에서 뭔가를 할 때, 특히 작업로 낸다든가 이런 개발의 행위를 할 때는 꼭 적법한 절차, 약간 번거롭더라도 꼭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좋습니다. 그건 이제 해보신 분들만 아실 겁니다. 편법하지 마시고 적법한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걸 권장합니다. 경영관리사 저기 짓는다고 이런 재미있는 계획을 세웠던. 지금 저도 이제 포장 끝나서 경영관리사만 이제 지으면 기본적으로 준비는 다 끝납니다. 무엇을 이제 생산할지 이것은 또 계속 수종은 바꿔가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보세요. 원래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다 농사를 짓고 다 했지만, 밤도 짓고 했지만, 요것이 이제 요렇게 바뀌어 있는 사진 보시죠. 어떠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누군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겠죠. 나든 아니면 내 아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걸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보시죠. 네, 원래 이런 곳이었던 곳, 원래 또 이런 곳이었던 곳, 뭐, 아우, 보기만 해도. 네, 한번 보시죠. 이곳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잡목 때문에, 사실 저 건너편에, 여러 임산물들을 좀 심어놨습니다. 이것저것 두릅하고, 뭐, 몇 임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저 호두나무도 몇 그루 있습니다. 건너편에. 근데 호두가 열리면 뭐 합니까? 따올 수가 없는데 따서 뭐 버릴 수밖에 없는 제때 따지는 못합니다. 예전 같으면 찌개 지고 올라와서 어떻게 해도 땄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찌개 지을 사람이 없네요. 찌개 지고 다닐 사람이. 네. 어찌됐든 운반기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시죠. 이런 곳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죠. 사실 이 벌목에 관한 것도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간단하게 하면 벌목도 정말 조심해서 해라. 이야기를 수십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 벌목은 조심해야 된다. 네, 이런 곳들, 이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 굴삭 가지고 작업을 했죠. 예, 이런 안쪽에 작업해서 나온 저 건너편이 작업을 돼 있으니까 이제 저 건너편 공간도 꽤 나옵니다. 한 300, 500평까지 나오는 공간입니다. 길이 있으니까 500평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 500평을 활용하겠습니까? 네네. 굴삭기 가지고 제가 열심히 작업했고, 네, 이런 곳들. 여기가 이제 제 가운데입니다. 제 산에. 이렇게 바뀌었네요. 많이 바뀌었죠. 오른쪽 저 감나무 감 말열입니다. 이제 뭐 다 편안하게 따올 수 있겠다. 전에는 감이 열리도 딸 엄두가 안 납니다. 사실 비가 살짝만 오면 여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도. 포장 안 하면 산은 사용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아시죠, 사실은. 경험해본 분들. 네, 이곳. 이게 작업로를 했던 그렇게 비 한 물 오고 나서 뭐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아예, 네. 굴삭기로 다시 작업을 해도 비만 살짝 오면은 차는 아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원래 이제 이랬던 곳입니다. 아까 사진 봤던 곳이. 그래, 나중에 완성된 길 보면서 제가 엑기스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에서 임업 생산물을 하는 가장 쉽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돈도 가장 적게 들어가고 또 임야의 가치도 가장 올리고 무엇일까? 나왔네. 보세요. 일단 괜찮죠, 보기가. 물론 겨울이지만 이렇게 완성된 작업로가 이게 이제 한 350m인데 사실은 300m로 잡을게요. 300m로. 최소 보통 이제 제 산 같은 경우 전체 산의 한 60% 정도를 이제 임업 생산물을 하고 나머지는 원래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제 실제로 원래 벌목을 하지 않은 지역, 저런 지역 같은 경우가 훨씬 지금 활용도가 사실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가서 예를 들어 산양삼을 심어놔도 그냥 나고 산마늘을 심어도 그냥 잘 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산 나물들 그냥 막 납니다. 가면은. 그런데 벌목을 한 것은 완전 아시죠? 정말 개판 5분 전입니다. 진짜 힘듭니다. 길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벌목 조심해야 된다. 막 잡목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산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 있죠. 자, 말씀드리면 산이 지금 300m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00m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쓸 수 있는 게 300m를 지금 쓸 수 있습니다. 맞죠? 300m 양쪽 옆으로 쓰면 몇 m? 그러니까 가에 이게 3m짜리니까 양가, 길가만 활용해도 600m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0m에 길가에만 나무를 양쪽으로 심더라도 양쪽으로 좀 심더라도 굉장히 늦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작업로가 있으면 왼쪽에 갱사가 있건 오른쪽에 갱사가 있건 그리고 또 내리막이 있건 사실 특별하지 않으면 아주 험난하지 않으면 좌우로 산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내산 같은 경우는 좌우로 거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사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아서 작업로 있는 곳은 설명을 드리면 안녕. 자, 인사 좀 하고 같이 산에 놀러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 양쪽 산에 마크. 오케이. 자, 이 양쪽 산에 어느 쪽에 호드나무 보이시죠? 벌써 왕복 600m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너머로 30m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10m, 10m 해서 여기서 떠나서 10m 해서 양쪽으로 30m 아니면은 20m만 20m만 추가로 더 사용한다고 손치더라도 최소 양쪽으로 그러니까 길가로 왼쪽에 3그루 오른쪽으로 3그루 그러면 총 6그루가 되잖아요. 그러면 6그루를 간격으로 계산해도 300m니까 368 1800m 그러니까 아주 관리하기 쉽게 작업로가 있으면 아주 관리하기 지금 오른쪽 나무들 보이죠? 이 오른쪽 이 나무가 감나무거든요. 이제 운반기 가면서 그냥 감 따면 되잖아요. 여기가 네 운반기 가면은 감 따면 돼요. 이제 네 이런 자리가 이랬던 곳입니다. 이랬던 곳이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쓸 수 없었던 그런 곳인데 운반기 왼쪽에 위에가 다 감나무들입니다. 근데 운반기 가면은 되죠. 운반기 가면은 충분히 뭐 아무 문제될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3줄석만 만약에 활용할 수 있어도 나머지 다 버리더라도 3줄석만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도 무려 1800m 1800m면 얼마나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 그 사이만 해도 네, 꽤 심을 수 있겠죠. 100m 아무리 큰 나무라도 10m당 한 개씩 심는다고 10m 간격으로 감나무 호두나무도 10m 간격으로 심으면 되니까 다른 나무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심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보더라도 1800m면 도대체 몇 그루야? 그거만 해도 180그루인가? 네, 길가에만 그렇게 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감나무 호두나무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이 충분하게 임야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 안쪽은 지금 벌목하지 않은 곳에 저런 곳은 지금 산양삼이나 아니면은 그 취나물 또 그 산마늘 이런 거 다 관리가 됩니다. 음지라서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 길 여기도 언덕이 실제로 좀 높아 보여도 길이 있으니까 오른쪽 여기만 살짝만 올라서면 오른쪽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일단 가까이에 길이 있으면 길에서 멀지만 않으면 길에서 멀어버리면 이제 사건이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길 중심으로 제가 봐서는 작업로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작업로 중심으로 해서 임산물을 생산하면 그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작업로를 내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작업로를 내면 어떤 형태로든 작업로가 훼손되지 않는 방법, 뭐 포장이든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 놓아야 훌륭한 아주 멋진 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임야의 가치도 많이 올라가고 또 말이 많네. 아유 참네. 죄송합니다. 감상하겠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여기가 전망이 정말 좋은데 제가 작업로 찍느라고 전망을 못 보여주네요. 그래서 원래 여기 길이 없으면 저기를 이런 곳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이 없으면 완전히 뭐 방법이 없는 곳이라서 네. 근데 저 건너를 활용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이제 내면서. 사실 이 산에는 너무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너무 욕심을 내도 안 되고 그냥 산 있는 그대로 해 두면 되는데 나는 뭐 자연인이다 하는 뭐 TV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그런 분들 아니면 이렇게 길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빨리 들어봤습니다. 길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하게 여유로워진다. 다른 거보다 길 먼저 생각해라. 뭐 좌우 공간이 너무너무 좋죠. 이 만평에 일단은 길만 있으면 길 있는 모든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3분의 1 정도는 아주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끝났네 벌써. 마실 가자. 뭐 질문이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여기 모여 있거든요. 많은 또 초보자와 전문가들이 그 밑에 댓글 보시면은 산으로 마실 가자 단톡방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와 보시면 뭐 이런저런 정보 얻을 수 있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좋은 정보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